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에서 정광영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토 정상회의 외교를 가치 외교라고 명명했지만 이것의 메인 컨셉은 가치 외교지만 실제로는 국익과 어떻게 연관되고 국익에 실제로 도움되는가, 그리고 세일즈 외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의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 사실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 같이 전 세계 30 몇 개국에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버리면 이 외교는 외교 도떼기 시장입니다. 정신 하나도 못 차립니다. 미리 선약한 스케줄도 깨지기 일쑤고 그건 뭐 다반사고, 그 다음에 없던 일정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바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하고는 하늘하고 땅 사이로 다릅니다. 문재인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국민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것도 무슨 사고치나 그 이야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돗대기 시장에서 참 잘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거 딱 보면은 나토 회원국만 3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곧 회원국이 될 핀란드하고 스웨덴, 여기가 지금 메인입니다. 나토가 확대되느냐 못 되느냐. 그 다음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최소 35개국이 모여 들어가지고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돗대기 시장인데 이거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 눈 끔찍하면 지나가고 눈 끔찍하면 지나가고, 그 방도 말이죠. 정식으로 폼 잡고 이런 방 아니에요. 다 무슨 각국 부서가 차려져 가지고 서로 다니고 서로 왔다 갔다 악수하고 정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 외교인데요. 우리가 흔히 무슨 산업박람회 하듯이 산업박람회에 가보면 부서가 막 여러 개 있죠. 거기 하나하나 부서 두를 때마다 특징이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외교가 펼쳐지니까 이거 완전히 외교 돗대기 시장이죠. 여기에서 현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역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입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해온 국가가 있었죠. 튀르키예, 즉 터키가 국명을 바뀌었죠. 터키가 왜 튀르키예로 국명을 바꿨냐 하면은 터키 하니까 칠면조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어 왔는데 원래 명칭대로 해달라 해서 국명을 튀르키예로 정식으로 바꾸고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요청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튀르키예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저 역시 튀르키예로 부릅니다. 즉 터키죠. 튀르키예가 북유럽의 오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너희 나라 안에 자기네들과 숙적인 쿠르트족을 밀고 있는 정당이 있지 않냐, 그거부터 없애라. 안 그러면 우리는 반대하겠다. 그런데 나토는 단 한 개 국가만 반대해도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반대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가 극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실 튀르키예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입장에 몰려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면서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외교상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대가까지 두둑히 챙겨가지고 터키 대통령 지금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지게 생겼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합의고, 설마 터키가 찬성하겠느냐, 반대할 것이다 하고 믿고 있었던 푸틴의 얼굴에 정면으로 눈탱이를 갈겨버린 이 사건이 됩니다. 터키는 일단 스웨덴과 핀란드가 튀르키예가 그동안 테러 조직으로 취급하는 쿠르드족 무장조직인 인민수비대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고, 나아가서 이 세 나라 사이, 즉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이 세 나라 사이에 무기수출 금지도 해제했습니다. 없음을 확인한다. 사실상 중단돼 있었던 것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제일 큰 거, 튀르키예의 수건이 뭐냐면 전투기를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자면 제일 좋은 건 F-35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에서 S-400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하자 미국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 못 팔겠다 하고 판매를 거부해버렸고 F-16 전투기에 대한 부품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는 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해주면서 F-16 추가 구매, 그리고 현대화, 그리고 F-35 구매까지 다 챙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이런 걸 챙겼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하고 나토하고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졸지에 우리나라가 약속에서 밀려버렸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약속했었는데 그게 취소돼 버리고, 같은 날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까지 무산되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바쁜 일이 있으니 이렇게 정신없는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거기서 밀려버린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네티즌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 찬밥 신세 당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시급함이 우선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 무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얘기, 이번 외교의 핵심은 뭡니까? 반중 친유럽입니다. 반중 친미가 아니고 반중 친유럽. 그러자 중국이 바글바글 떠들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또 공갈을 칩니다. 중국 이 못된 버릇 이거 어디 가서. 하여튼 중국이 그렇게 부글부글 들고 일어나도 꼼짝 못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우리한테 잽도 안 됩니다. 중국은 그날로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이 그동안 북한한테 유엔이 금지한 모든 품목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북한을 연명시키고 북한의 핵 개발을 하게 만들고 북한 미사일을 날리게 만드는 게 중국 아닙니까? 닦아놓고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쓴 거죠. 그거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최상무 경제수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순방은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면서 최근 둔화하는 수출 동력의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퀀텀 점프가 뭡니까? 차원을 달리 하는 거죠. 중국하고 상대해서 수출 시장을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하겠다. 왜냐? 중국의 GDP가 약 17조 달러인데 유럽연합 EU의 GDP가 약 17조 달러. 거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똑같아요. 중국 털어버리고 EU로 가도 충분히 먹고 살 뿐더러 중국이 우리를 못 털어내니까 EU 시장까지 넓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근 왜 수출이 둔화되고 있습니까? 중국이 자기네들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는 것들을 점점 줄이고 있잖아요. 그 시장을 유럽으로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이제 끝났다. 수출 시장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EU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최 수석은 EU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17조 달러로 중국과 비슷하다. EU는 전통적으로 소재와 설계에 능하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한국과 EU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다. 서로 약점을 채워주고 서로 강점을 살려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원전 수출의 경우 사업자 선적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의 총력을 가한다는 전략 아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체코, 폴란드에 급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가스가 납니까? 우리나라는 오직 머리밖에 없는데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이죠.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더라. 이제는 EU다. 이 인식을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협박에 대해서는 저거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하세요 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듯이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중국은 절대로 못하거든요. 왜냐? 호주한테 온갖 걸 다 무역 제한 조치를 걸었었죠. 우리 사드 외교 때는 뭐 했습니까? 관광객밖에 못 끊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주한테는 석탄, 포도주, 곡물 온갖 걸 다 수입 금지했지만은 한국한테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시죠? 겨우 하는 게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을 못 가도록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못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한국과 무역전쟁 벌어졌다가는 중국은 망해버립니다. 미국하고 무역전쟁 벌어지면 중국은 살아요. 왜냐? 미국의 생필품을 대주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생필품 대주는 게 이미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까지 이미 다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별로 메리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중국에 가할 수 있는 조치가 더 많을 때 그것을 칼자루를 우리가 쥐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중국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친중이 아니라 그냥 굴종하는, 중국에 굴종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거 국익에 1도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은 다 한 번씩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서 협력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나토가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사상점으로 중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비판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즉 대한민국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이유가 즉 유럽연합이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줄 서야 돼요? 자, 이거는 중간 다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박쥐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서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인태지역 간의 연대를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파트너국 자격으로 한국 정상 최초로 참석한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 안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연대가 바로 자유와 평화를 보장한다 이건데 원래는 유엔이 그 역할을 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유엔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엔은 보니까 러시아가 비토 한번 해보고 중국이 비토 한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그냥 전 세계 국가들의 침묵단체로 변화해버렸죠. 그래서 그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절실한 거죠.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연대, 국제사회의 연대 이거고 그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진다. 이것이 바로 나토와 우리가 윈윈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종북 세력, 간첩 같은 세력들하고 친중 세력들하고 그런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논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최근 유엔 봐라. 우크라이나 침공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가 한번 비토하면 끝, 중국이 한번 비토하면 끝 이런 식으로 유엔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와 있죠? 유엔 사령부 있죠. 그 유엔 사령부조차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즉 중국이 한번 비토해버리고 러시아가 한번 비토해버리고 하면은 유엔 자체가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엔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무엇을 우리는 개발해야 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이런 점, 이건 명심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로 한번 가봅시다. 폴란드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원자력 분야, LNG 운반선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교두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드시죠. 물론 우리한테는 전통적으로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있지만 폴란드가 의외로 막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한국산 무기와 경협, 원자력, LNG 운반선 이런 쪽으로 막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폴란드 안에서 실적을 쌓으면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로 강력한 부분인 원자력,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내도 시급하고 수출도 시급한 거죠. 당장 유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러시아산 가스로부터 탈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자력인데 그 원자력을 세워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그걸 타고 유럽이 지금 중국하고 저렇게 담을 딱 쌓아버리는 상황에서 중국 보고 원자력 발전소 하청시켜 주겠습니까? 중국산 원자로 아이고 무서워서 못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이 네덜란드와 경협을 하기로 한 거,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정상화할 때가 됐습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말아먹었던 한일 관계, 이거 빨리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소미아도 복원해야 되고요. 지금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앉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를 재설정하겠다 하고 지금 부딪혀 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문재인한테 하도 뒤가지고 한국 못 믿겠다고 나오는 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한테 뒤어가지고 덤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호주가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도록 재확인하게 하는 그런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긴밀히 협력해서 관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는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약속했고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바니지 총리는 그거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소식.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른 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분 좋은 일 하나는 있네요. 저 사진들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탁 달려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어떤 옷을 바꿔 입어도 옷깃에는 항상 태극기 배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인상적입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태극기 배지를 다는 것이 뭐 별로 이상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같은 이상한 사람은 빼고 별로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런다 치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 제가 태극기 집회 창시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나가가지고 태극기 배지 달고 나가야죠. 정말 상쾌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